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은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는 거거든요. 소액이더라도 확정된 금리를 준다는 은행에 예적금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투자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험을 굳이 내가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죠. 제 남동생만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형이다 보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줘도 쉽게 투자 자체를 하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라고 알려주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투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다들 이걸 못해서 투자에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투자는 창의력입니다. 저는 안정형인 제 남동생의 방법이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향도 다 다르고 또 처한 상황도 다르고 또 이제 만약에 결혼을 앞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또 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또 많이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MBTI가 다 다르듯이 다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투자의 성향을 지닌 사람일까? 내가 진짜 안정형 투자자이기만 한 걸까? 사실 이제 뭐 예적금은 우리가 투자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어쨌든 이제 주식이나 코인이든 이제 뭐 경매든 무언가 투자라는 행위를 함에 앞서서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해버린 건 아닐까? 진짜 내가 제대로 투자 공부라는 거를 해보기나 하고 한 걸까? 결국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내가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누구나 본인의 돈그릇을 키워갈 수만 있다면 또 그 확신이 점차 확고해질 수 있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투자도 가능할 거예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진짜 너무 외롭게 힘들게 꾸역꾸역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꾸준하게 이제 돈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아,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고부터는 조금씩 이제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은 저처럼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제가 바랍니다. 부자들은 노동만으로 돈을 벌진 않아요. 그들은 투자를 하죠.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왜 투자를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그들만큼 리스크를 감당할 시드머니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면 그들이 처음부터 부자였을까요? 그들도 시드머니가 없던 시절이 있지 않았을까요? 부모로부터 지혜를 전수받든 아니면 뭐 돈을 물려받든 본인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수성가를 했든 결론적으로는 이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달걀을 절대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양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안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줄 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반론도 해볼 수 있겠네요. 워렌 버핏이나 그의 파트너 이제 찰리 먼거나 조지 소로스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그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걸쳐서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랑 왜 비교를 하세요? 물론 그럴 자신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도 가능한 거겠죠. 하지만 우리처럼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굳이 집중 투자로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분산해서 안정적이게 가져가는 편이 진짜 정신 건강이나 뭐로나 삶의 질로나 진짜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아니, 무조건 나아요.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분산 투자의 최고봉은
뭐니 해도 당연히 ETF입니다, 여러분. 일반인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가장 안전하게 분산 투자할 수 있으면서 수수료까지 저렴해요.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물론 이것도 다양한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조율을 해야겠지만, 일단 제가 왜 이렇게 ETF를 추천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려면 ETF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하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좋은 주식을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개인이. 뭐 재무제표니 PBR이니 퍼니 뭐 5년 후 10년 후 성장 가능성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누가 전문가인지도 이제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어떤 주식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를 고를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 탐방 가질 수 있으시겠어요? 당장 내일 뭐 먹을지도 못 고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알아서 싹 가려내 주는 겁니다. 이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신 선별해서 나름의 가치와 가능성을 보고 주식들을 고르고 모으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주식 바구니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익히 들어온 펀드라는 거예요. 이 주식 바구니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펀드 매니저인 거고요. 이 주식 바구니를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고 홍보하고 책임 역할까지 지는 게 자산운용사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펀드에 대한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주식 바구니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대형 도매 시장에다가 올려놓고 직접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바로 상장지수 펀드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ETF로 상장이 되면 펀드 매니저한테 관리비를 따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고 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수수료도 줄어들겠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수수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ISA나 뭐 IRP,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펀드, 변액연금보험 뭐 이런 것들 결국에는 그 펀드 투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펀드다 보니까 뭐 세금 절감이 가능하거나 뭐 변액보험은 빼고요. 일반 직장인들 경우에는 무조건 뭐 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ISA나 IRP, 뭐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펀드 뭐 이런 거 저도 추천하긴 하지만 뭐랄까, 직장에 꾸준히 이렇게 다니는 분들은 절세 효과가 좋고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돈을 꾸준히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기는 한데, 그 빠른 유동성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직접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중도 해지할 때 이게 오히려 막 수수료 빼고 뭐하고 하면 진짜 시간 투자 대비 진짜 남는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저도 IRP, ISA, 연금저축펀드 진짜 꽉꽉 다 채워가지고 했다가 완전히 폭락해가지고 진짜 그게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내가 막 꾸준히 10년, 20년 가져갈 거다 하면은 절세 효과에 좀 좋지만 빠른 유동성이 필요한 분들은 직접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ETF를 내가 이제 직접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고 자동으로 분산 투자까지 되니까 ETF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알고 계시는 미국의 S&P 500, 뭐 나스닥, QQQ 이런 것들인데요. 수백 곳에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S&P에 만약에 내가 ETF에 한 주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미국의 시가총액 1위부터 500위까지를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다만 이제 운용사마다 조금씩 다른 수수료를 제공하고 수익률이나 뭐 상승 구간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에 뭐 수익을 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의 몫이겠지만, S&P 500에 투자하는 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나 수익률적으로 보나 가장 안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상향 한다는 전제 하에 그렇겠죠. 그러면 미국이 망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여러분의 돈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공짜는 없는 거예요. 공짜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심보. 제가 그 전에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그릇을 준비를 한다는 거는 정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망할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안 해야 하는 이유들,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린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씩 돈그릇을 키워가면서 공부를 하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들면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가 있어요. 특히나 ETF 같은 경우에는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하게 500곳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이것만큼 좋은 투자처가 없는 거죠.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뭐 내가 만약에 미국 ETF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에 투자를 하셔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에 투자를 해도 되고 미국에 직접 ETF 투자를 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한국에서 하면 거래량에 따라서 뭐 매수 매도 이런 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ETF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채권이라던가 부동산 임대 수익에 투자할 수 있는 리츠도 있고, 전 세계에 투자하는 ETF 뭐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이제 뭐 우수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는 건강 산업이 확대될 거야 이래가지고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뭐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AI 관련 뭐 반도체 ETF 하나만 내가 고를 필요 없이 알아서 선별된 그거를 그냥 ETF로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왜 ETF를 무조건 깔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지 이제 조금 아시겠죠? 제 동생에게도 이 얘기를 하니까 완전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할 거라면 ETF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ETF에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이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폭락장을 보고 있으면 진짜 돈그릇이 어느 정도 차 있어도 그게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되면은 멘탈적으로 진짜 이게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불안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안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막 불안해서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돈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분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주식과 반대되는 뭐 채권 ETF라던가 배당 ETF, 뭐 비트코인 관련 ETF도 조금 넣으면 해칭이 될 거고, 금, 뭐 너무 많아요. 달러 투자를 하시는 분, 엔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언제 이거를 편입시키고 빼고 비율을 조정하고, 이게 다 돈그릇을 키우는 과정이고 이게 돈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대한 나만의 돈그릇을 키워나가면서 또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각자의 성향에 맞는, 각자의 MBTI 성격에 맞는 분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꼭 참고해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나 물어보고 싶으신 거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함께 공부하고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하는 창의력이었습니다. 모두 다 같이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